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ST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보도 자료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금융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어떤 의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이제 토큰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제 시큐리티 토큰 발행 유통 규율 체제 정비 방안을 2023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추진 배경, 기본 방향, 그리고 세부 과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증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증권의 판단 기준이 자본시장법상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특히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존에 이제 판단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증권을 이제 유통하거나 발행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예전 규정의 문제는 바로 증권의 발행 형태가 실물증권 그리고 전자증권망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그러니까 분사원장을 이용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게 법의 미비로 인하여 이제 그게 그러니까 허용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증권의 발행 형태로 이제 토큰 증권을 이제 새로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토큰 증권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성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건으로 이제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 그리고 주로 타인이 수행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성의 권리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SEC가 건도형 및 테라폼 랩스에 대해서 이제 기소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소가 아니라 이거는 민사적으로 이제 청구를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루나가 증권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의 증권법이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증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증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4번에서 있는데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한국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기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청구권,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청구권까지도 필요 없고, 기대를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바로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이제 판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토큰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함인데, 그 시세 차익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손익으로 볼 수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여지껏 나온 판례 두 개에서 손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나와 관련해서는 기사들이 2018, 특히 또 SEC에서 한 거는 2018년에 그러니까 시드 투자자들한테 발행한 증권을 지금 증권으로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증권으로 반드시 보는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와는 한국의 태도가 다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기준이 뭐 하웨이 테스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웨이 테스트가 반드시 일응의 기준은 될 것이지만 한국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기준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엄격하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으로 판단받는 게 좋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에서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증권이 아닌 토큰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고 뭐 그러면 증권으로 판단받는 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뭐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STO에 대해서 허용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증권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증권에 해당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됐죠. 그리고 증권으로 인정되면은 자본시장법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로펌에서 다 조언을 했기 때문에 증권으로 될 수 있는 여지를 빼고 그러면 이제 입법 사각지대에서 뭐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사업 진행 방향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형평성인데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도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인 가상자산,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어떤 규제의 범위에 있는데 그거를 토큰 증권이 아닌 그냥 증권이 아닌 토큰을 발행하는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그 규제를 모두 피해서 그냥 자유롭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기준, 오히려 토큰 증권으로 인정이 되면 혜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단순히 우리는 증권만 피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사건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조건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투자자 보호 가능성, 정보 비대칭성에 비추어서 그 사업자가 어느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없는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는 예전처럼 우리는 증권으로 판단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증권으로 판단받지 않고 토큰을 발행하고자 유통하고자라고 하자는 거는 당장은 아직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당장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방향 및 세부 과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큰 증권의 이제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거고 그 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에 대해서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인이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증권을 이제 발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고 직접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소액 공모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액 공모를 이제 10억으로 했던 걸 30억까지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티어 2로 해서 이제 100억까지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청약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 경우 3호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의 유통 규율 체계를 정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 투자계약 증권과 수익 증권을 유통하는 그 디지털 증권 시장을 시범 개설해서 그걸 유통을 하도록 했고요. 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증권 유통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거래소 허가라든지 유통 공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거라서 실제로 그 토큰 방식으로 이제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분산원장의 이제 장점을 활용을 하지만 그리고 일부 그 혜택을 주지만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의 전통적인 그 증권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런 규율 체제는 거의 그대로 갖고 오겠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우선은 2번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증권법에 따른 이제 전자증권만 그 전자증권이나 이제 실문증권 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해서 그거를 이제 분산 원장을 이용한 그 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권법을 개정을 하고 아까 이제 소액 공모 제도라든지 유통 그 체제를 이제 수정을 하는 그 개정을 하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령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개정 작업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적법한 범위 내로 갖고 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 시점부터 그 정식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혁신성을 뭐 주장을 해서 샌드박스를 통과를 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발행 계획이 그 제가 결론인 경우를 결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가 그 사업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아까 전에 발행을 직접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규정이 나온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발행 계획인 우리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태스크포스도 뭐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자율적으로 그 판단을 받아라. 그리고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증권인 경우에 그럼 신청을 해서 이게 실제로 유통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라라는 입장이 지금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발행 계획이 토큰이 증권인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도화 전까지는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도화가 되면 그게 이제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 및 유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럼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 규제가 없으니까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사업적 리스크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이제 투자자의 보호 목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형법 규정이 사실상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하고 어떤 고객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아니면 기망해서 그거를 편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잘못일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잘못된 점들을 찾아가지고 그 죄들을 이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발행을 할 때는 증권에 준해서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어서 발행 및 유통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백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백서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장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 저 법률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업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기대를 갖는 내용을 하고 이제 불명확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이제 사기죄로 뭐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 계약서에서도 실제 뭐 아마 토큰 투자해 보신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 투자 계약서에 이제 굉장히 이제 디스클레이머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항이니까 그 부분도 꼭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Q&A 시간에 궁금한 점 여쭤봐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